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비유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비유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비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입력 배열 데이터를 가공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제 입력 배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출력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공하는 데이터의 그 조건이 입력값의 범위를 체크를 해서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면 어떤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가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즉 입력값의 범위가 0.23에서 0.27 사이일 때는 출력값을 0으로 출력을 내주고요. 만약 0.33에서 0.37인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고, 그리고 기타 범위에 해당하는 값은 2라는 값으로 원소값을 변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배열이라고 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원소를 1차원 배열 형태로 입력받을 수 있는 컨트롤 하나 제공하고 있고요. 출력으로는 이제 출력 배열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주석으로 입력값의 범위에 따라서 출력 배열의 원소값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정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그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 12월 25일에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동영상 강좌의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브 VI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VI를 만드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데서 바로 불러다가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서브 VI의 입력으로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출력으로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운영할 겁니다.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별에 대해서 이제 포루프로 운영할 겁니다. 포루프의 특징은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루프 안에서는 원소 값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뽑아져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포루프는 이제 루프 카운트 값을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포루프가 반복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루프 카운트 값을 선언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 값을 하나씩 뽑아서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으로 x 값을 인가해 줄 겁니다.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은 상위 리미트와 하위 리미트를 선호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강제 변환된 x 값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 강제 변환 x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x 값이 이 하위 리미트와 상위 리미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x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하위 리미트보다 더 값이 작은 경우에는 강제로 하위 리미트 값으로 변경이 되고, 상위 리미트 값보다 큰 경우에는 상위 리미트 값으로 강제로 변환되도록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강제 변환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불리언 값을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의 불리언 값과, 그리고 또 하나의 범위 0.33에서 0.37 사이에 있는지 범위를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불리언 값을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불리언 값 중에 어떤 값이 참인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원디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이때 검색할 원소 값을 불리언 값이 참인 상수 값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값 모두 거짓인 경우에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기타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겠고요. 만약에 원디배열 검색 함수의 출력값이 0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배열의 원소값이 참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0.23에서 0.27, 이거 잘못됐네요. 자, 0.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7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출력값을 0으로 내보내 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인 경우에는 0.33에서 0.37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출력값을 1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포르프의 출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출력 결과값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캡처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VI를 실행하지 않는 컨디션의 결과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VI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출력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배열로 초기화되도록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표시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동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배열 데이터 가공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관련된 파일을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름을 서브 modify dat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우측 상단의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을 자,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라벨을 서브 모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랩빌은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서브 VI에 대해서 아이콘 형태의 텍스트를 표현하시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 관련된 서브 VI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컨테이너에 배열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숫자형 컨트롤을 원소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몇 개 보이게 하겠고 선택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자,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인디케이터를 변경하시겠고요. 라벨을 자, 출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출력 배열 같은 경우는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 원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여기서 형에서 자, 인테저 32빗 롱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측 상단의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입출력에 해당하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이 다 준비가 됐고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해야 될 코드를 좀 키워서 위쪽에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도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이제 기능을 구현하시면 되겠는데요. 입력 배열에 대해서 자, 포르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입력 배열을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비교 카테고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위 리미트를 먼저 0.27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위 리미트에 대해서는 0.2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참고로 랩뷰에서 이제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지만 그 방법보다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자, 코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된 영역 중에 임의의 영역을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copy and move 이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0.37 그 다음에 0.3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4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왼쪽 경계 맞춰주시겠고요. 2개 선택하고 왼쪽 경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X 값에 각각 동일하게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의 출력 값을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 겁니다. 자, 원소를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그 배열의 원소 값이 참인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원디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원디 배열 검색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 보면은 원소 값을 저는 참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뒤에서는 이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거고요.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로 원디 배열 검색 함수의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자, 사용하시게 되면은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자, 0과 2를 두 개가 나왔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값은 제가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마이너스 1로 하겠고요. 이 경우에는 자, 출력 값에 대해서 자, 출력 배열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배열의 원소 값을 하나 자, 복사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2라고 하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이라고 표시하겠고요.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범위가 자, 이거는 0이라고 자,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0.23하고 0.27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이때는 0.23에서 0.27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값을 자, 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가면 되겠고 다음에 케이스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1인 경우에는 0.33에서 자, 0.37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는 값을 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케이스 구조의 출력 값을 포르프에 자, 출력 터미널에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관련된 값을 출력 배열 인디케이터에 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서브 VI 해당하는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서브 VI의 동작 확인은 자, 메인 VI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서브 VI를 자,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자,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입력해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출력해서 인디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프론트 패널에는 자, 여기에서 조건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뷰는 자, 프론트 패널 꾸미기가 되게 편한데요. 여기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배열의 원소값이 0.23에서 0.27인 경우에는 자, 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0.33에서 자, 0.37인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고 자, 기타인 경우에는 자, 2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 주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임의의 값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는 0.25, 그 다음에 0.35, 0.38,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39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자,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과 자, 인디케이터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VI를 종료하고 다시 VI를 실행을 할 때 이 관련된 값들이 초기 값으로 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0.25라고 하는 값은 0.23하고 0.27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0.35는 0.33에서 0.37 사이이기 때문에 1, 0.38은 초과이기 때문에 2가 되겠고 0.25는 0이 되고 0.39도 초과한 값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입력 배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출력 배열 데이터로 자, 취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